이해 가능성은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첫 감사로 이제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감사 나간 회사가 어디였냐면 저 종로의 태평로에 있는 회사였어요. 삼성전자 옛날 본관 앞에 있는 회사였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였냐면 비료 회사예요. 비료 만드는 회사였다고요. 제가 발음이 부족하니까 제가 비료 회사요, 비료 회사, 비료 사장님이 이랬더니 나중에 Q&A가 누가 물어봤더라고. 비료 사장님이 도대체 뭐 그러더라고요. 비료 회사예요. 질소 만드는 회사. 그 회사를 제가 감사를 나갔는데 제가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스텝 때 완전 생초짜 완전 막내일 때였는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냥 허름하게 옷을 입으신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저희 인차지 필드 책임자 회계사가 그분을 딱 보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폴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비료회사 직원은 몇 분 안 되시지만 매출이 상당했거든요. 아유 사장님 아유 오랜만이시네요. 사장님 저한테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사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갈 테니까 30분 후에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인자지 회사님이. 근데 사장님이 아유 내가 뭘 알아 잘 좀 해줘 뭘 잘해달라는지 모르겠는데 잘 좀 해줘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볼 때 회계의 회자를 모르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아 그랬다고요. 그랬다고. 잘 모르시 원래 사장님들이 회계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영업 잘하시고 아이템만 잘 개발하시면 되지. 근데 분명히 인차지가 사장님한테 30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간다고 그랬잖아요. 30분 동안 저 그냥 갈구고 놀았어요. 그러다 그냥 들어가시더라고. 들어가더니 무슨 얘기? 아, 이 회사가 여전히 좋고요. 앞으로도 이 회사의 미래는 밝을 것 같네요. 사장님 화이팅! 내년에도 또 만나요. 막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막 이런 얘기하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웃겨갖고 인차지 회계사한테 저기 회계사님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요. 우리 이슈가 좀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야 얘기해봤자 몰라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얘기해봤자 모르시기 때문에 회사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럼 사장님 이해가 쏙쏙 되겠지. 아 회계사가 왔는데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 아 이해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사장님이 꼭 알아야 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 뭘 잘한 거야? 뭘 못한 거예요? 이해 가능성이라는 보강적 질적 특성은 높였지만 기본적으로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완전성이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저하시켰다고요. 그럼 이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 가능성이라는 보강적 질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전성이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하락시킬 수는 없다고요. 요거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1번 양가로 1번 보시면 이해 가능성은 정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공되어서 정보 이용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현상은 본래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 제외하면 그 보고서는 완전성이 결여되어 정보 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완전성을 결여시키면서까지 이해 가능성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좀 이따 문구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 문구 볼게요. 두 번째 문구. 두 번째는 좀 심각한 얘기인데 이거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되게 큰 생명회사가 있었어요. 책방도 갖고 있는 아주 큰 회사예요. 책방도 갖고 있는 아주 큰 생명보험 회사였어요. 그래요. 모르죠. 책방 누구 다 갖고 있죠 뭐. 생명보험 회사였어요.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제가 거기를 세무조정 나가는데 거기 회사가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번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KB 국민은행, KB 금융지주보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돈이 더 많아요. 훨씬 많다고요. 넘사벽으로 많아요. 걔네들 삼성생명이나 경부생명 같은 경우에 1년에 세금 얼마씩 내는지 알아요? 몇 천억씩 내요. 세금을. 걔네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가증권 세무조정만 조 단위로 해요. 세금과 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만 계정 하나가 조 단위라니까. 저도 그 세무조정하는데 금액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손이 떨리더라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글빵을 갖고 있는 생명회사의 세무조정을 누가 했냐면 개인이 했어요. 세금을 4천억 내는데 그걸 개인이 했다고. 생명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계정도 겁나 복잡해요. 여러분 보험회계는 별도 회계라서 겁나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거를 개인이 했다고. 말이 돼?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 잘 되겠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한영회계 보면 저희 금융테스트팀이 가서 회계사 10명이 뒤져보니까 엉망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랬어요. 세금 신고를 엉망으로 했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엉망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회사는 순환 근무제였어요. 순환 근무제가 뭐야? 영업하다가 회계팀 갈 수 있는 거야. 회계팀 있다가 마케팅부 가는 거예요.
순환근무제. 이 순환근무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무팀으로 와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누구 차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여태까지 보험 영업만 하시던 분이었어. 그날 순환 근무제로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이 10년 동안 영업만 하시던 분이 세무팀의 실무를 담당하는 차장님을 오신 거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차변 대변까지는 알겠대. 그분 죽으려고 그래. 그분 저희가 왔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저 진짜 하나도 몰라요. 저 지금 여기 세무팀 와가지고 2달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퇴근했대. 근데 하나도 모르겠대. 당연하지. 그러니까 막 그분 막 사색이야. 그 약간 업계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금융사나 이런 데에서 뜻이 있으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따시고 공채로 가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아예 신입으로 가는 게 좋다고. 첫 번째로는 공채 파워를 무시 못해요. 야이야 야이야 이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아예 내가 금융사 쪽에 관심이 있으면 공채로 가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 현대자동차 저 면접 본 얘기도 하겠지만 회계사나 세무사를 갖고 회계법인에서 사회법인에서 몇 년 일하다 보면은 유명한 회사들 금융사들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야. 쉽게 갈 수 있어요. 저도 옛날 대부분에 감사할 때 너 우리 회사 올래 그냥 너 괜찮은 것 같아 같이 오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싫어요 이랬다고요. 제가 현대자동차 면접을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그 거래처 나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심심한 거야. 너무 심심하더라고. 일이 자꾸 격가지 하시는 건 이번 주가 여러분이랑 친해져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딴소리를 많이 하는 거지. 계속 딴색이 이렇게 딴소리를 많이 하면 우리 200시간 찍어도 안 돼요. 지금 이번 주는 친해지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일을 하는데 너무 심심하더라고. 자료가 안 나와서. 그래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구인구직을 쭉 뒤져봤어요. 심심하면 회계사들 하는 게 그런 거거든. 구인구직. 나를 필요해하는 조직들이 어디가 있을까 뒤져본다고요. 봤더니 현대자동차가 회계사를 뽑더라고. 나 정도 연차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원했어요. 저 그때 토익이 무토익이었죠. 아니 회계사 됐는데 토익을 왜 봐. 무토익이었죠. 사진도 없어갖고 그냥 제가 이거 폰카로 찍어서 첨부했다고요. 사진을. 그 자리에서 진짜 감독이 싫어해요. 학점이 제가 3.19예요. 회계사 공부하니까 학점이 개판이 3.19였다고요. 그리고 자소서에 뭐 너 한 일이랑 너 여태까지 성장 과정을 쓰라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두 줄 썼어요. 감동 실화예요. 현대자동차에. 그리고 지원했다고요. 그리고 퇴근했죠. 그리고 까먹었어요. 원래 갈 마음도 없었으니까 까먹었다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10시 반에 택시를 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잘 안 받는데 받았어요. 02로 찍히길래 여보세요 했더니 정윤돈 씨 되시죠? 현대자동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길래요? 뭐라 그랬게요? 그 저희 아빠 차예요 이랬다고요. 나 차 없었거든요. 현대자동차 지원한 것도 까먹었어. 저희 아빠 차입니다 하고 끊었다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깜짝 놀래. 다시 전화 오더라고. 그게 아니라 정윤돈 선생님 회계사시죠? 입사 지원 안 하셨어요? 네 맞아요 입사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면접 보러 오라고 내일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렇게 발을 날 부를 정도면 회계사 한 200명 트럭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면접 보러 가는 아침에 그 버스에서 자기소개 정도 준비하고 갔어요. 아임 빠인 땡큐 뭐 요 정도 영어 준비하고 갔다고요. 갔더니 어머 최종 면접으로 3명 와 있네. 이게 최종 면접이래. 아니 저 입사 지원만 했는데 이게 3명이래. 깜짝 놀랐다고요. 왜냐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거기서 원하는 포지션이 텍스를 하는 회계사를 뽑고 싶었대요. 그럼 일단 지원자 중에서 한 60% 날라간다고요. 대부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대리직급으로 뽑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대리직급으로 뽑고 싶었는데 여기 위가 34살이고 여기 밑에가 31살이었대요. 그래서 32, 33 요 사이에 있는 회계사이면서 텍스팀 일을 하는 애를 뽑고 싶었대. 그렇게 추리니까 3명밖에 안 남았대. 그 중에서도 텍스팀을 일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뽑고 싶었대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뽑을 거니까 잘해주셔야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아무런 준비를 안 해갔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가고 싶은 거야. 이러면 한번 이직해볼까? 그때부터 막 갑자기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해갔다고요. 처음에 부장님을 만났어요. 부장님이 아침에 신문을 뭐 읽을 거야. 오늘 아침에 왔던 신문 기사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웹툰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신문 안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몸은 튼튼하지 그러더라고요. 몸은 튼튼합니다. 그래 일단 나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무님 방으로 이동했어요. 상무님 방으로. 그래서 상무님이 뭐 너를 왜 뽑아야 되냐? 제가 그래서 감사도 하고 텍스트도 하고 제가 하나금융지주 연결납세 금융은행 연결납세 내가 다 했다고 했더니 연결납세를 왜 하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뭐 유가증권 평가손익 때문에 연결납세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안 들어가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네 이랬어요.
물어봤다고. 아니 이게 만약에 아니, 당기 순위가 아닌데 그 당기 순위가 왜 반영돼?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렇고 이래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하고 갑자기 순간 갖고 싶다는 여기 입사하고 싶다는 열망에 그러네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상무님이 그렇구나 자네 그래 자네 그래 그래 뭐, 일단 나가보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인 면접으로 이동했어요. 전문인 면접으로 이동한 다음에 전무님이 뭘 물어봤냐면 주주는 배당을 많이 받기 원하고 정부는 요즘에 세금을 많이 내길 원하는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우리 회사의 텍스 이슈 정도는 네가 미리 분석해 왔겠지. 혹시 우리 회사 텍스 이슈 중에서 세액공제나 세금 좀 절세할 수 있는 것들 좀 알아온 거 있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사항들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같은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SK나 이런 데 자리가 나면은 그 회사의 텍스 이슈를 우리 아는 사람 돌아 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걸 준비해 간다고요. 보통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해보면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전무님이 그래 나가보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똑 떨어졌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와갖고 제가 친장 얘기해주지 그럼 세 명이라고 준비해 갔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저의 이 병신 같은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고 연차가 쌓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기업들을 갈 수 있어요.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들을 자기가 되게 많아. 오퍼도 많이 오고 실제로 세무를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렇다고요. 하지만 그 문제점들이 많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교보생명 얘기를 돌아서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근데 그렇게 해서 가보면 제 친구도 SK 이노베이션을 갔었거든요. 세무사인데 기름집이잖아. 되게 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갔다고요. 갔더니 전임자가 사고치고 도망가는 회사였어. 그래서 제 친구 갔더니 덤태미 쓰게 생겼더라고요. 제 친구가 1년 있다 나와가지고 한국은행 갔어요. 더 잘 됐죠. 근데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좀 기업 같은 데 가고 싶으면 애초에 사무사를 딴 다음에 공채로 가시면 다요. 세무사 공채로 갈 거면 뭐하러 공채로 가지 세무사 따고 가요. 가면 돋보이잖아. 은행 갔는데 여러분 세무사 따면 여러분 지점 보낼 것 같아요? 절대 안 보내요. 지점 나중에 보내지. 보내도 나중에 본사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PB로 보내기 때문에 훨씬 나아요. 저 아는 분들도 그 본사에서 재무팀에만 있다가 나중에 연차 됐을 때 PB 쪽을 보내가지고 개업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중간에 옮기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다시 그, 그 생명회사 돌아가서 차장님이 막 미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아니 지금 내가 이 때문에 난 몰랐는데 뭐 미쳐봐 난 이게 뭐 설명할 수도 없는데 미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한테 술을 먹자는 거야. 먹었죠. 그 소고기를 먹고 제가 또 친해지면 앵기는 버릇이 있어갖고 친해지면은 무조건 형이라고 그래. 형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애교를 막 부리고 같이 놀고 있었어요. 내년에도 우리랑 같이 하는 거죠 막 이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 형님이 술잔을 딱 내려놓고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는 거. 윤도나 너도 알겠지만 내가 회계는 차변 대변밖에 몰라. 세법 이거 아예 몰라.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근데 니네가 작성하는 보고서나 니네 주석을 니네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좀 제발 좀 쉽게 좀 써줄 수 없니? 좀 두껍더라도 좀 쉽게 써줘.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이랬다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 형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IFRS라는 게 개념체계에 근간하고 있는데 개념체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재무정보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작성돼야지 형처럼 왕초보를 위해서 작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미안 이랬다고요. 거짓말이죠. 진짜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랬죠. 이 얘기예요. 이게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요. 저희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이 정보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고서를 아무것도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알고 자기가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하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예요. 좋아요.